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했고요. 유럽 증시로 살짝 눈을 돌려보면 혼조세였는데요. 전 세계 증시가 좀 크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불경기 세 가지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하락의 이유를 좀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들도 많고 또 국내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을 알리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잠시 뉴욕 증시 쉬어가는 동안 한 주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국내 시장 준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고 오늘 어떤 이슈들 볼까요? 네, 몇 가지 뉴스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측에서는 지금 현재 약세장에도 헬스케어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S&P 500이 20%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머크와 일라이릴리는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버텍스 파마스티컬은 30% 상승, 그 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경기 방어주이면서 배당주인 게 강세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BC 측에서는 S&P 500의 연말까지 20% 이상 반등이 예상된다고 월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평균 연말까지 4,627포인트로 마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수치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제시를 했는데 3,900을 제시를 했고 가장 낙관적인 예상을 한 기관은 오펜하이머인데 5,330포인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한 이유는 금리 인상에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의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무라 측에서는 4분기에 미국하고 유로존이 경기 침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하고 일본도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만이 경기 침체 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악화, 통화 긴축 정책 등이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내년에 3.75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에 하반기인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경기 침체 시에는 유틸리티 섹터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주식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가스 유틸리티 주식 등이 시장 초과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S&P 500 평균 상승률의 15%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으로는 아메리칸 일렉트로닉 파워, 그다음에 엑셀런 등을 추천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주식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수요는 침체 시에도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썬런하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수소 관련주인 플러그 파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지 이야기들 좀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들과 더불어서 종목별로 어떤 거 주목해 볼지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CNBC 측에서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20% 정도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네. 몇 가지 다른 글로벌 IB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모건 스탠리 측도 그렇고 좀 헷갈리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연말까지 반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저는 연말에는 반등을 하긴 하는데 네. 지금 S&P 500이 지금 3,800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4,300, 200, 그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보다 좀 더 빠졌다가 그 정도 네. 선에서 결국에는 반등의 상단은 결국에는 침체 때문에 제한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200에서 300 정도 반등을 한다는 게 연말까지 그런 랠리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측하는 거는 연말에 이 정도 수치, 이 정도의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계속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약세장 안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네.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단치는 저는 한 4,300 S&P 500 기준으로 4,500은 좀 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단치를 4,200에서 4,300 네.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나왔던 내용이 외신에서도 좀 같이 살짝 다뤘었는데 4분기쯤에 미국과 유로존 침체가 좀 시작된다고 봤어요. 사실 뭐 다른 전망들과 비슷한 수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노무라 측에서는 뭐 다른 IB들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뭐 미국하고 유로존이 침체에 들어가면은 뭐 아시아 국가들도 결국엔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한국하고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를 보고 있는데 경기 확장 정책을 하는 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경기 침체가 뭐 가장 클 거다 이렇게 좀 봤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부의 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연착륙한 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사이클이 한 번 상승 하락으로 가면은 뭐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같은 사이클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경제 회복으로 오히려 보는 시각으로 좀 봤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좀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못 미치고 개별적으로 중국으로만 따로 봐야 될까요? 지금 원래는 좀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괜찮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그쵸, 정도 조금 네. 괜찮은데, 네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는 중국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고, 중국 일변도에서 네. 지금 미국하고 좀 손을 그쵸. 잡으려고 예, 하는 그런 예. 입장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제 정부 뭐 경제 부처의 뭐 관계자가 얘기를 했듯이, 네. 중국의 호황은 이제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봐다는 또 그런 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현 정부가 살짝 탈중국 기조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좀 있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봤을 때 유틸리티나 재생에너지 좀 쪼개서 볼게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뭐 이미 S&P 500보다 15% 정도 방어 움직임이 좋었잖아요. 네. 그럼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좀 같이 방어적인 수익률을 볼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유틸리티 섹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시장 수익률을 좀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적인 방어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투자는 뭐 침체가 끝나기 전까지, 증시가 계속 네. 하락이 멈추기 전까지는 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 나라 정책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친환경 정책은 뭐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요. 네네. 뭐 지금 태양광 업체인 썬런하고 솔라이트 테크놀로지를 추천을 했는데, 네. 만약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네. 이쪽에서도 결국에는 유가가 고유가일 경우에는 이쪽이 수혜를 받지만은 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이쪽의 수혜폭도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유가 또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많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혜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시네요. 국내 쪽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어제는 사실 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네. 뭐 이미 신고가 찍은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그럼 이쪽도? 아니죠. 이제는 좀 이제는 뭐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반대로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쪽에서부터 이제 매물이 어제서부터 나왔고, 뭐 상당 부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초기에 따라 붙는 거는 가능은 해도, 네.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상승폭이 나온 다음에는 추격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저렇게 급락을 맞게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하지가 않으면은 결국에는 뭐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좀 하락을 네. 결국에는 뭐 하락으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추격 매수는 신중하자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확실히 좀 그동안은 랠리가 이제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주목해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급락 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섹터 CNN 측에서도 약세장에서 헬스케어 섹터들이 상당히 네. 좋았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헬스케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섹터들도 역시 뭐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인데요. 뭐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프면은 필수 소비 의약품은 꼭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네. 역시 헬스케어 섹터는 경기 방어주의에서는 좀 하락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요즘 헬스케어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나쁘지 뭐 괜찮은 않죠?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뭐 같은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의 상승이 하지만은 뭐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다는 약세장 속에서 결국에는 대안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안 정도다. 네. 약간 그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도 많이 좀 주목을 맞아요. 하고 있는 것 예, 같고 예. 헬스케어 그런데 예. 이런 것도 다 단기적인 흐름인가요? 그럼? 그렇죠. 저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꺾였다고 그런 게 네, 네, 아니지만은 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덜 오르는 종목 헬스케어 섹터에서 좀 아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덜 오르는 종목 쪽으로 뭐 한 종목 정도는 뭐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헬스케어 쪽에서 아직 뭐 추세적 상승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인 수급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럼 국내 시장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어제도 보니까 환율 자체는 조금 빠졌거든요. 살짝 내렸는데 근데 지수가 너무 계속 밀리다 보니까 환율이 1,300원 선을 돌파는 안 하는데 아직. 그렇죠. 어제 네. 환율이 살짝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락은 일단 좀 멈췄어요. 네네네.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이라고 오늘도 보고 있고요. 계속 환율 시장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미국 시장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환율 시장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뭐 매도 강도가 좀 조율이 될 결정된다. 것이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뭐 상승으로 가면은 시장 또 안 좋아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어제 또 상승했다가 음봉 나왔잖아요. 네네, 그쵸. 1,300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어제 뭐 외환 시장에서 정부가 상당 부분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좀 꺾이게 되면은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환율 고점은 전체적인 고점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 1,350원은 결국 가고 뭐 1,400원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가지 않겠느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네, 좀 그렇게 길게 보고 봤을 있고 때. 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네. 미국 시장하고 경쟁으로 완전히 끊어진 거는 결국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결국엔 불거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 뭐 어떤 금융위기가 뭐 다시 온다든지 네. 뭐 지금 밑에서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뭐 외국인의 물론 매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연기금도 수급을 안 받쳐준다는 것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 차례 더 뭐 큰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거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투심에는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실적을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지금 뭐 3조 정도 낮춰 잡았다라고 좀 네네, 얘기를 그랬더라고요.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뭐 섣부르게 예측보다는 좀 나와봐야지 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하지만 시장은 뭐 지금 현재 뭐 큰 폭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조금 뭐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 뭐 기술적 반등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미증시 시작하기 전에 주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FOMC 통화정책회의로 6월에 있었던 거 공개가 좀 되고요. 이외에도 리바이스 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코스트코 홀세일 소비 지표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매출 발표 실적도 있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오늘 들어보신 전략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